안녕하세요. 비비안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품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가 뭘까요? 자, 이 품자가 원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 놨는데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품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품사는 총 8개예요. 그래서 8품사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각각의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부터 볼게요. 자, 명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사물이나 동식물, 사람, 장소 등의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다? 바로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을 우리는 명사라고 할 수 있죠. 자, 명사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명사 마을에 누가 있어요? 원숭이도 있고 구름, 집, 한국, 제인, 톰 이렇게 있네요. 이런 애들이 바로 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사랑 이건 어떨까요? 자, 이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느낌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이럴 때도 우리는 얘를 명사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대명사로 가볼게요. 자, 대명사는 어떤 걸 대명사라고 하죠? 명사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명사에서 원숭이, 한국, 톰 이렇게 배웠지만 얘네들의 이름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녀 혹은 그것이라고 칭할 때 우리는 얘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비비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럴 때 우리는 대명사 I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톰 대신에 누굴 쓸 수 있어요? he, 그는 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물은 it 하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물은 그것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they는 어떨 때 쓸까요? 여러 명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 혹은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they를 쓸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형용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 마을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자, 형용사 보니까 키가 큰, 작은, 슬픈, 행복한 다 해석이 어떻게 되죠? 뭐뭐한, 뭐뭐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네요. 이 형용사의 성격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자, 그리고 우리 중요한 표현 뭐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베이비가 있어요. 아기라는 명사죠. 그런데 선생님이 귀여운 아기, 귀여운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아기를 꾸민, 바로 명사를 꾸민 큐트를 우린 뭐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동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마을 어디 있나요? 여기 동사 마을 있네요. walk, eat, speak, draw 다 뭐죠? 뭐뭐 하다. 자, 그래서 동사의 성격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뭐뭐다,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사를 볼 거예요. 자, 부사 여기 있네요. 자, 부사 얘네들의 성격은 동작이나 상태가 어떤지를 어떻게 해주는 말?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덧붙이는 말이에요. 덧붙여 설명해 주는 말. 그래서 뭐뭐하게, 뭐뭐히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지요. 자, 이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또 같은 부사도 꾸며줄 수 있고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하는 일이 다양하죠. 자, 부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올까요?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 접속사, 감탄사 이 3가지가 더 나와요. 이것은 선생님이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5가지 품사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3가지 품사에 대해서도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하고 나왔네요. 자, 전치사가 뭘까요? 바로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명사나 대명사가 오겠죠. 자, 그래서 주로 장소나 시간이나 수단, 방법, 원인들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치사 아시죠? in, on, at, under, for, to 이런 애들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접속사는 뭘까요? 자,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혹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해주는 말을 우리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감탄사는 뭐죠?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짧은 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ow, yeah, awesome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웜업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I'm Minho.
자, 여기에 지금 빈칸이 있는데요.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사람, 동물, 사물 등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이다. 자, 느낌 오시죠? 자, 뭐예요?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 중에서도 우리는 인칭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인칭은 뭐야? 인간을 칭하는 대명사. 그래서 비비안이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I, 내가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인칭 대명사입니다. 나는 뭐라고? I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너는 뭐라고요? You 라고 해주시면 되고 나와 네가 아닌 제3자는 he, she, i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복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복수가 뭐야? 2개 이상일 때 우리는 복수라고 하죠. 내가 2명 이상이라고? 그거는 아니죠. 내가 포함되고 여러 명이 있을 때 우리는 we,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너희들이야. 너 한 명이 아니고 너네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똑같이 뭘 쓴다? you를 써주시면 됩니다. 단수, 복수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인칭이야. 3인칭이 뭐라고요? 나랑 너가 아닌 제3자들. 그죠? 근데 그 3자들이 여러 명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they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인칭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다음 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mom is a good cook.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금 mom과 cook의 품사를 맞추래요. 명사죠. 그래서 명사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This is a book. 이것은 책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있대요. 가까운 곳에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이거. 조금 멀리 있는 거 뭐라 그러죠? 저거. 그죠? 적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거 우린 뭐라고 해요? This. 자, this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좀 멀리 있는 거 that. 그죠? 그리고 그거라고 할 때 it.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도 복수가 있어요. 이것들, 저것들, 그것들. 그죠? 요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this의 복수형 뭐죠? these. that의 복수형 뭐죠? those. 그 다음 it의 복수형이 they. they? 요건 사람들도 they라고 하고요. 사물일 때도 they라고 해요. 그래서 사물이 여러 개 있을 때도 they.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도 they.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it is a pencil. 그것은 연필이다 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갈 표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같이 했던 표현이네요. 자, it을 뭐로 표현하래요? 복수명사일 경우 it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써보래요. 자, 뭐였죠? 선생님이 사물도 사람도 복수일 때 뭐를 쓴다고요? they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the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 like it. 나는 그것을 좋아해 라고 했는데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뭐뭐하다 우리 뭐였죠? 동사이며 동사란 사람이나 사물, 동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자, 뭐라고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칭대명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인칭대명사는 어디에 오느냐 자리에 따라서 이 단어의 모양이 달라져요. 자, 어떻게 모양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분명히 I였어. 그런데 얘가 뭐로 왔어? 무언가를 꾸미는 소유격으로 왔어요. 그러면 뭐로 변해요? my로 변하고 목적격으로 나를, 나에게 이런 식으로 변하면 me로 변합니다. 자, 소유대명사는 뭐죠? 나의 것으로 바뀐다면 mine으로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I, my, me, mine 이렇게. 자, we도 한번 볼까요? 자, we는 원래는 어떻게 생긴 애였어요? 그쵸? we였는데 얘가 누구를 꾸미는 소유격으로 바뀌면 모양이 변한다 그랬죠? our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려면 us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ours 이렇게 변합니다. 자, you는 어떨까요? you는 좀 쉬워요. 자, you는 you고요. 이렇게 소유격으로 바뀌면 너의로 바뀌어서 your이 되고요. 너를 또 you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너의 것 소유대명사는 yours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인칭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3인칭은 뭐라고요? 나도 너도 아닌 제3자를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인칭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 혹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한 개가 있을 땐 우린 뭐라고 부른다? 얘를 3인칭 단수라고 부릅니다. 자, 딱 한 명만 있을 때예요. 자, 그 다음에 3인칭이 여러 명이 있어.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요? 복수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두 개가 다르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he가 왔어요. 자, he는 그냥 우리 he라고 쓰지만 얘가 뭐로 변했을 때? 소유격으로 변했을
왔을 땐 his라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 자리, 즉 뭐뭐을의 자리에 왔을 때는 힘으로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뭐의 것, 그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his를 써주셔야 되죠. 자, she도 마찬가지입니다. she도 원래는 우리 she라고 배웠지만 소유격으로 쓸 때는 her, 그 다음에 목적격으로 뭐뭐를, 그녀를, 그녀에게 라는 표현일 때는 her, 그녀의 것이라는 표현일 때는 hers라고 바꿉니다. 자, it은 어떨까요? it은요, 그것이라는 표현인데 이거에 소유격이 있어요. 자, 요거 소유격 볼까요? 그것의 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is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it 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is, 그 다음에 목적격, 그것을 할 때는 it 써주고 소유대명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3인칭 단수를 복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복수 누가 있을까요? 보죠. they가 복수죠. 자, 그런데 그들의라고 소유격을 만들려면, 자, 그들의라고 소유격을 만들려면 누굴 쓰죠? their. 그 다음에 그들을 하면 them. 그들의 것, theirs.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외워볼까요? I, mine, me, mine. We, our, us, ours.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s, it. They, their, them, theirs.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란 사람, 동물, 사물을 대신해서 쓰는 말이다. 뭐죠? 대명사가 되겠죠. 자, 대명사.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He's tall. 그는 키가 크다. 자,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명사, 대명사 꾸며주는 말 뭐였죠? 그렇죠. 형용사였어요. 그죠? 뭐뭐한, 뭐뭐인으로 해석되는, 자, 그래서 형용사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It is very sweet. 그랬어요. Old, big, long, pretty 같은 형용사는, 자, 형용사는 주로 누굴 꾸민다고? 명사를 꾸며주고, 자, 명사를 꾸며주거나 이 형용사는 비동사랑 함께 쓰면 상태나 성질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굳이 꾸미지 않아도 상태나 성질을 설명할 수도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sweet가 형용사로 왔어요. 그런데 이 형용사가 지금 누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했어? 비동사와 함께 뭐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것이 어떻다는 것을, 달콤하다는 것을. 자, 요렇게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형용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 hospital opens early. 그 병원은 일찍 연다. 이랬어요. early는 지금 뭐로 쓰였어요? 일찍 연다. 누구를 꾸몄죠? 동사를 꾸몄네요. 자, 어떻게? 일찍이. 그죠?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역할. 얘네들 뭐라고 할까요? 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His story moves her deeply. 그랬어요. 그의 이야기는 moves. 이때 move는 감동시키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그의 이야기 할 때 뭐가 왔어요? 소유격으로 왔네요. 그의 이야기는 감동시켰다. 그녀를, 자, 그녀를 하고 나왔네요. 여기서는 지금 뭐로 쓰였어요? 목적격. she의 목적격으로 쓰였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deeply하게, 뭐뭐하게. 자, 이거 뭐죠? 부사죠. 자, 이 구문에 대해서 개념 설명 한번 알아봅시다. 사람과 사물, 동물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사라고 합니다. 위 문장에서 동사는 무엇이죠? 여기서 동사 누구예요? 그렇죠. move죠. 그런데 여기서 움직이다, 이동시키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로 쓰였다? 감동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계속 보겠습니다. They live in Seoul. They live in. in 뭐더라? 자, 우리 이렇게 명사 앞에서 장소나 시간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 뭐라고 했었죠? 전치사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또는 대명사 앞에 주로 쓰이면서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말, 우리 방금 배웠죠? 뭐죠? 전치사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An apple is on the table. 그랬어요. 사과 한 개가 어디 위에 있대요?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자, 이때 on이라는 전치사가 쓰였네요. 이때 on은 무슨 뜻이다? 뭐뭐 위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의 뜻은 바로 뭘 쓴다? o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치에 관련된 전치사 몇 개 같이 알아볼까요? 여기 보니까 in, 그렇죠. 뭐뭐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in을 써요. 자, on, 뭐뭐 위에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표면에 닿은 상태여야 우리는 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사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면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닿았어요. 이러면 우리는 on을 쓴다는 얘기죠. 자, under 나왔어요. under 뭐예요? 뭐뭐 아래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얘는 어떨 때 쓴다?
표면에 닿지 않은 상태일 때 under를 쓴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공을 하나 둘게요. 자, 그런데 책상 아래 있죠? 그런데 여기 표면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이럴 때 unde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over 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over. 이것도 뭐뭐 위에요. 그런데 on하고 다른 건 뭐죠? 바로 떨어진, 표면에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 요 정도? 요렇게? 예, 요렇게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예요? 테이블 위에 있다. over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붙었는지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on을 쓸 수도 있고 over를 쓸 수도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She was born in 1988. 1988년에 태어났대요. 자, 여기에서 지금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in을 쓰고요. 매월, 연도, 계절 혹은 아침, 점심, 저녁 앞에 쓰여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at을 쓰는 경우, 그쵸?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날짜나 요일, 또 특정한 날, 아주 특별한 날 앞에는 on을 씁니다. 월이나 연도, 계절 앞에는 in을 쓴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She's cold and hungry. 그녀는 어떡하대? 춥고 배가 고파요. 라고 했어요. 지금 and라는 애가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고 있죠. 자,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e car is old but good. 그랬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old라는 애랑 good이라는 애를 연결시켜줬죠?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을 때도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